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또 디지털 전환의 시대, 역시 산업의 그리고 기업의 여러가지 모습들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역시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그 이야기, 첫 번째 편은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가 도입된 거죠. 산업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증기가 도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도입된 것이죠. 전기가 도입되면서 산업의 생산성이 정말 놀라우리만큼 달라진 것이죠. 3차 산업혁명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경험하신 겁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서 인터넷이 있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죠. 결국 우리 산업에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산업의 생산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로보틱스, 블록체인, 이런 여러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산업에 활용되면서 산업의 생산성이 급증한 모습, 그게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잠깐 정리하면 AI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근육에 해당된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뼈대를 구성한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있는데 빅데이터는 혈액에 해당된다. 사람 몸에 비교하면 이렇게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이 정도가 있겠다.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IoT입니다. IoT를 통해서 여러 사물을 중심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5G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거죠. 전송된 데이터가 모이면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이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추론하는 거, 이거를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반 기술들이 여러 산업에 걸쳐 활용되면서 산업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에너지에 활용되는 에너지 신산업, 도시에 활용되면서 스마트 시티가 등장하고, 농업에 활용되는 것을 스마트 팜이라고 볼 수 있고, 물류에 활용된다면 드론, 그죠? 행정이라 한다면 지능형 정부, 그죠? 법률, 리걸 테크, 그리고 교통, 미래차, 스마트카, 의료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제조에는 스마트 팩토리, 금융에는 핀테크,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산업을 막론하고 이런 기반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산업의 생산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입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AI 국가전략에 담긴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다시 말해서 AI 인프라도 좀 구축하고요. AI 기술 경쟁력도 고도화하고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서 규제 없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든 사물인터넷이든 이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육성돼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담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두 팔 걷고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하에 있다. 그럼 변화의 소용돌이를 또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아날로그 경제에서 영위하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패러다임 변화를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비대면화입니다.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우리가 대면 서비스에 의존했어요. 아마도 햄버거 가게에 가서도 주문하는 건 사람을 통해 주문했죠.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합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습니다.
손을 흔들어 잡았었죠.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서 택시를 잡죠. 결국 이런 모든 모습들이 비대면화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저를 만나서 강의 듣는 것이 아니다. 비대면화라는 거대한 아날로그 경제 시절의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경제 시절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탈경계화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의 경계가 완전히 뚜렷했어요. 금융기업은 금융서비스만, 제조기업은 제조만, 서비스기업은 서비스만. 그러나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이게 바로 탈경계화입니다. 구글은 금융서비스를 전달하죠. 카카오그룹은 역시 금융서비스 전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글은 포털 기업입니까? SNS 기업입니까? 금융사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기업입니까?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탈경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맞춤화입니다. 바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고객들을 최우선시하는 노력이죠. 근데 그전에는 초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는데 빅데이터를 가용함에 따라서 초맞춤화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디지털 마케팅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화입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끝났다면 이제는 제품을 생산한 이후에 그 제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비타이제이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실시간화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지체되고 경과되고 소통이 부재한 그런 비실시간화, 단절된 시간 안에 서비스와 제품을 전달하는 모델이었다면 이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실시간화가 일어납니다. 블록체인이 활용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또 역시 사물 인터넷의 활용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바로 초실감화입니다. 초실감화는 User Experience, UX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 그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사들은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험을 먼저 합니다. 옷을 입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실제 입어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교육이라는 면, 미디어라는 측면, 여러 산업에 걸쳐서 실제 경험을 먼저 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의 지형 자체가 아날로그 경제 시절의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경제 시절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마케팅 스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첫 시간이니만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부터는 디지털 마케팅, 이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